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 첫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 방송계의 스타죠. 박학다 시간 지식으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너무 과찬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보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에게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재판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이제 그 조국부터 네. 이제 그 말씀드리면 조국은 이제 그 대법원 3부로 배정이 됐고요. 네. 그 상고 이유서는 이제 그 한 달 내에 제출이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제 본격 심리가 들어갈 텐데 문제는 이제 그 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전합 만장일치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한 명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전합의체로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4명 중에 오경미 대법관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그 김명수가 옛날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런 데 분이거든요. 근데 가장 진보적이다. 저희가 볼 땐 좌파다. 이 말은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최강욱 있죠. 네네. 최강욱 사건에서 이제 최강욱이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최강욱이. 그래서 이제 그때 최강욱 사건 등이 전화배치로 갔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분이 끝까지 고집을 해버리면 전화배치로 넘어가 버리면 세월이 또 1, 2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게 통상적으로는 4, 5개월이면 끝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오경미 대법관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아마 늦어질 수 있는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오경미 대법관이 고집을 안 피운다면 이제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사건이면 우리 민사는 이제 4개월 내에 대부분 심리 불속행으로 4개월 내에 끝내고요. 예. 형사도 이제 그 구속 사건은 원래 이제 644입니다. 구속 사건은 이게 다 4개월이 원칙이고 그 외에도 이제 형사는 뭐 늦어봤자 뭐 7, 8개월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화배치만 안 가면 바로 이제 구속이 되지 않을까 보이고 실제 그 전화배치로 최강욱을 전화배치로 갔는데 그때 다수 견해가 유죄다 이러면서 그 결론이 났거든요. 네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제 조국 집에서 꺼낸 그 컴퓨터 있잖아요. 예. 컴퓨터가 이제 그때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한테 이게 컴퓨터를 줬잖아요. 예. 근데 요걸 조국 정경심 참여 없이 포렌식 했거든요. 요게 유죄냐 무죄냐 위법 수집 증거냐 아니냐 이게 이미 최강욱 사건에서 위법 수집 증거 아니라고 결론 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저는 조국도 빨리 이게 끝나는 게 맞다. 이번에 아무리 오경미라도 저번에 한번 난 걸 또 고집 피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법조계의 일반적인 생각은 몇 달 내에 아마 그대로 기각이 되면서 조국이는 법정 구속된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 관행이에요. 총선이 끝나면 조국은 구속된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은 이제 그 재판이 워낙 많아서 네. 크게 보면 이제 그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선거법. 그거는 이제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 대장동의 국토부 압박 때문이다. 요 선거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위정교사가 있고요. 여기 분리심리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FC 본류 재판 이렇게 크게 3개가 있는데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위정교사가요. 제일 빨리 놀 거예요. 위정교사가 노는데 최근에 그 김용 사건에서도 위정을 교사한 사람이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덕에 원래는 구속되거나 실형이 놓여야 될 이런 사안인데 위정교사인데 김진성 씨가 자백하고 있잖아. 이게 제일 빨리 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는 게 선거법인데 이건 너무 늦었어요. 법에 6개월 내에 1심이 나와야 되는데 1년 6개월 2년 다 됐거든요. 이게 두 번째 나오고 아마 이게 대장동 이 재판은 자기들은 한 3년 이상 끌어서 다음 대선 이후로 미루자. 이건 언제 나올지 진짜 예측이 어려워요. 그런데 위정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죠. 예. 그 재판을 계속 연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중적이라는 게 대장동 재판은 계속 오라잖아요. 그렇죠. 투표 전날도 오라는 거죠. 그런데 위정교사는 이거는 빨리 했으면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위정교사는 선거 후로 한참 미뤄줘 버렸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봐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 보죠. 왜? 빨리 끝낼 수 있는 위정교사는 한참 뒤로 보내고 그렇죠. 대장동 어차피 3년 걸려. 이거는 그냥 오라고 하는 쇼 아닌가. 그래서 이게
위선적이라고 보는 거죠 판사가. 또 판사 또 자기 체면도 있을 거고 뭐 위정교사도 연기해주고 또 대장동도 연기해주고 이러면 아마 이 대장동은 연기를 안 해주는 게 예. 근데 일단 대법원장이 압력을 해요. 대법원장이 빨리 해라는 이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쇼라는 게 대장동은 아무리 빨리 재판해도 어차피 끝이 안 나요. 그렇죠. 어차피 몇 년 걸리잖아. 그러면 이게 차라리 위정교사를 원칙대로 빨리 재판했어야지. 네. 위정교사는 연기해주면서 대장동은 나오라. 이게 저는 우리 법조인들이 정밀하게 보면 김동연 판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점을 봐주고 있다 봐요.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좀 판사들 재판 스타일에 좀 변화가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많이 보입니다. 지금은요 법원장들이 재판합니다. 옛날에 법원장들은 행정마하고 예. 재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예. 장기 미제 사건은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재판하자. 이래서 이제 그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판사들 근무 평정에도 예. 신속한 재판이 많이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그 이화영 거 있잖아요. 수원에 예. 쌍방울 그 이화영 그 재판부는 그냥 대법원장이 빨리 남아가지고 이화영 거 마무리 지라. 이래서 그 원래는 인사이동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임을 시켜준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재판도 사실은 원래는 총선 전에 결론이 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니면 예상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화영 이분이 딱 재판 끄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계속 연기를 요청하다가 예. 안 되면 이제 변호사를 계속 바꿔요. 이화영도 변호사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 4번에서 5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안 되면 뭐 하느냐? 판사를 깊이 신청해요. 이것 때문에 오래 끄는 거죠. 판사를 깊이 신청하는데 대법원까지 가면서 거의 2-3달 걸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래 끄는 거고 그래도 이제 신진욱 부장판사인데요.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워낙에 모범 FM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상당히 신속하게 해서 지금 이제 4월 달에 마지막 구형이 나옵니다. 4월 달에. 예. 그렇다면 이게 빠르면 5월, 늦어도 이게 6월에 나오는데 저는 한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다면 이게 아마 이재명에도 결정적인 불리한 정언들 있죠. 이게 정거로 채택될 것 같아요. 근데 이화영도 계속 뻗치기는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온다. 이러면 자기도 계속 뻗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불어도 네. 실제 이제 검찰에서 2번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이미 검찰에 2번 자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설주환 변호사하고 다른 데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었거든요. 녹화돼 있고. 네네. 따라서 이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화영이가 법정에서 인정하나 안 하나 어차피 이제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이제 스모킹 건이 되고 근데 문제는 이화영이가 이제 제가 보기에 부나 무나 형량이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물론 이제 자백하면 뭐 한 6-7년 자백 안 하면 10년 이래 되지만 자기는 이제 기대하는 거는 3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아마 의리를 자기는 지키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내를 풀어주겠지. 그래서 아직 쉽게 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거기까지는 밀어보겠다. 그렇죠. 그런 의도로. 그런데 대통령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표 자체가 위정교사나 선거법에서 당선 무효가 돼버리면 그럼 못 놓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자소해서 형량 줄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죠. 뭐 1년이라도 줄이려겠죠. 그렇죠. 예, 이제 박은정 후보 얘기 좀 해보시죠. 이종범 변호사 관련인데 예. 박은정 후보 얘기로는 자기 남편이 1년에 160건을 수임했다.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한 건당 정관의 경우 5천만 원에서 1억을 하면 160억을 벌 수 있었는데 40억밖에 못 벌었겠느냐. 그래서 정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궤변 중에서 궤변이고요. 예. 재산이 늘어난 게 42억이죠. 실제 벌는 거는 100억대 추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변호사가 최고 세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42% 가까이 세금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변호사가 몇 명인지를 밝힐 줄 알았어요. 자기 밑에. 그러면 이제 사무실 운영비나 이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비도 썼겠죠. 그렇다면 이게 저는 늘어난 게 40몇 억이지 매출은 이게 훨씬 2배 이상이다.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정관 예언이 명백하죠.
그 홍보물에 보면 이게 본인이 검사 시절에 있었던 걸 쫙 그 홍보하면서 나는 다단계 전문이다. 예, 저도 그다음에 봤습니다. 가상화폐 코인 전문이다. 이렇게 자기 경력을 소개하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이분이요. 검찰 사건만 수임합니다. 법정까지 가면 바빠서 못 가요. 아, 160건을 법정까지 가서 자기가 어떻게 재판 다 합니까? 재판 한번 가면 하루 걸리는데. 그리고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이게 검찰 출신들은 우리는 검찰까지만 변호합니다. 아, 그러니까 검사한테 전화해서 잘 봐줘.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되면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바꿔. 판사 출신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정관 예우잖아. 아. 검사가 검찰 내 사건만 변호하면서 엄청나게 거액을 땡기는 이게 정관 예우지. 뭐가 정관 예우입니까? 그리고 이종건이가 친문 검사는 맞아요. 왜? 옛날에 못 나가다가 문재인 때 벼락 출세했죠? 그렇죠. 근데 검사 중에 친문이냐 친윤이냐 이런 건 특수부 검사 일부고요. 나머지 형사부는요. 네. 정치색이 없어요. 그냥 우리 검찰은 한 가족이다. 음. 한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정관예우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130건이면 작년 하반기에만 130건을 수임했다 그러는데 이거 뭐 하루에 한 건은 수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까 검사 단계에서 저 변호를 한다 그랬는데 130건이면 그거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법정 가서 제대로 변론을 못 하죠. 그렇죠. 근데 전화는 하루에도 10통할 수 있잖아. 예, 예. 어이 어느 검사 내가 수임했는데 잘 봐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변호할 게 없어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게 130건이 되는 거고 예, 예. 요거는 이제 변협에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별명이 이종건 이분이에요. 거의 뭐 이제 검찰로 치면 검찰의 권순일입니다. 아하. 판사의 권순일이가 평판이 좋아. 김만배 씨가 비타오백 갖다 주면요. 예. 하나씩 잘 나눠줍니다. 이종건도 그 검사들을 잘 챙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하고 끈끈한 유착 이런 게 저는 130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형사부장까지 했으니까 뭐 또 따르는 후배들도 많았겠죠. 그리고 잘 챙겨줘요. 예. 제하고 이제 대학교 때부터 형 동생 있거든요. 아, 밥도 잘 사고 술도 잘 아시네. 사고 잘 알죠. 예, 예. 대학교 때부터 같이 친했고 예.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같은 반이 7반 예, 예. 같은 반이고 아. 그 외에도 잘 알죠. 동기예요? 근데 연수원 동기고 대학은 1년 선배인데 근데 그 상당히 기마이가 좋다라죠. 기마이. 아. 결국에 돈을 잘 쓰고 후배도 잘 챙겨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사건을 보통 정관들은 이 정도는 못해요. 그러면 친문을 떠나서 저 사건을 많이 생길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검찰 내에서. 이 조국 대표가 수임 계약서를 모두 작성했으니까 정관예우가 아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저거는 이게 조국이가요. 예. 옛날에 안대희 대법관 있죠. 예, 안대희 대법관은 5개월에 16억을 벌은 겁니다. 맞습니다. 16. 매출이 16억이에요. 매출이. 예, 예, 예. 근데 그때 그러면 안대희는 계약서 누락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예. 그때는 이게 5개월에 16억 번 돈으로 정관예우라고 그래 욕하더니 이제는 새로운 정관예우 개념. 아니 계약서 안 쓰면 그건 불법이지. 정관예우는 잘못된 관행이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조국 대표가 이게 정관예우 개념을 확 줄여버리는 거는 그냥 박은정을 돕기 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안대희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자기 편이니까 뭐 조론 한 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대희 저 대법관 같은 경우는 총리로 그 발표되기 전에 또 한 4억 넘게 기부도 했었거든요. 그럼요. 이종건에 비하면 이게 진짜 조족지혈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정관예우는 불법이라기보다는 검사 출신이 네. 검찰하고 이게 끈끈한 유대감으로 상당히 고액의 수임료를 땡기는 이게 바로 정관예우다. 이렇게 개념 짓는 게 맞죠. 지금 코인하고 다단계 변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 변호사들은 잘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쪽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피해자가 이제 뭐 한 10만 명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금액이 막 1, 2조가 되니까 그렇죠. 일반 이 변호사는 작은 변호사는 힘들고 예. 이런 거는 이제 대형 로펌이나 아니면 이제 요 이종건 변호사처럼 이런 경우에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종건 변호사가 이제 그 검사 시절에 수상과하고 연관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게 철저히 이거는 범죄거든요. 이제 그렇죠. 이런 걸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종건 검사가 내세운 게 뭐냐 블랙 전문 있잖아. 네, 예. 자기는 이게 다단계 전문이다. 네. 근데 그때 공인인증 블랙벨트 공인인증 받을 때는 피해자들을 많이 배려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피해자들을 잘 챙겨주고 피해를 환수해 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받았는데 네. 자기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준다 했거든. 근데 나오자마자 가해자만 하면 이거는 피해자의 피눈물이 그대로 변호사비로 들어온 거죠. 흡혈귀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피해본 금액을 가해자가 그 돈 가지고 변호사비를 듬뿍듬뿍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피해자의 피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건당 22억 이런 게 흔한 일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김만배는 이제 태평양에 지금 200억도 가는데 요즘 이게 그만큼 이제 그 정관들이나 네. 일반 변호사는 1,000만 원, 2,000만 원 받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관행 고치야 되는데 아니 조국 대표가 이거 고치라고 당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박은정을 안 바꾸면 앞으로 이게 검찰 개혁이나 정관의 검자도 못 꺼낸다 봐요. 근데 뭐 조국이 뭐 그 정도 신경 쓸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저는 거의 한번 보세요. 여론조사에서 잘 나가다가 박은정을 이렇게 계속 고집하면요. 상당히 저는 의석수가 많이 날아갈 거로 봅니다. 아마 저도 지금이 피크라고 봅니다. 예. 피크에서 지금 박은정 때문에 여론이 계속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양문석 지금 후보가 김건희 여사를 또 느닷없이 물고 늘어지는데 이거는 아니 자기가 이게 딸의 그 대출 사기 있잖아. 그렇죠. 이거면 해명하면 되지. 왜 계속 김건희 뭐 윤석열 그다음에 언론도 물고 늘어지죠. 예, 그렇죠. 언론을 이게 뭐 징벌적으로 배상하겠다 가짜뉴스. 아니 이게 협박 아닙니까? 근데 가짜뉴스가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언론 보도가. 일단 양문석 관련 부분은 가짜 뉴스가 없었죠. 없죠.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양문석 이분이 대출 서류를요 허위로 만들었다 봐요. 허위로 안 만들고 이게 사업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학생 예. 예. 대학생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허위로 서류를 만들고 뭐 임대 계약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대구의 수성구의 새마을금고잖아. 예. 거기 직원하고 결탁이 돼 있다 봐요. 아마 뭔가 있었겠죠. 아이 그거 아니고는 이게 11억 사업자 대출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100만 원도 아니고 11억인데 그럼. 그렇게 아무리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다 쳐도 안에서 내부로 해서 응답을 안 해주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자가 지금은 이제 사퇴했다고 하거든요. 예. 수사를 이제 이미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발하고 했기 때문에 그 금방 저는 이 정도는 이게 금방 밝힐 거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그 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 양문석 그다음에 그 딸 그다음에 부인까지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관계자까지 대출 사기 그다음에 허위 서류 작성 있잖아요. 예. 이거 꾸미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법적으로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또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근데 그 양문석 있잖아요. 예. 사퇴하면 저는 한석이 날아간다 봐요. 근데 이 양문석을 끝까지 비호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아니 정치인 요구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이게 비호를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양문석을 비호하면 앞으로 이게 또 2탄 3탄이 또 관련된 게 보도 나올 거로 봐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20, 30석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양문석 때문에 저는 큰 호재를 만났다 이렇게 봅니다. 양문석은 날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종섭 황상무의 논란은 끝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선거판은 무조건 이게 양문석과 박은정이다. 두 명이 완전히 그 좌파 쪽에서는 가장에게 지금 버릴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고 우리한테는 대형 호재가 뜬 겁니다. 엄청난 도우미가 된 셈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둘 다 제가 잘 아는 분이네. 양문석도 이게 방송 오래 했고요. 예. 박은정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게 제가 제일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저는 이게 끝까지 두 명 비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양문석은 방송 같이 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하고요. 때도 쓰고 안 그랬습니까? 때도 쓰고 이게 뭐 공격해도 제가 근데 뭐 웃으면서 맨날 받아치니까 논리 양문석에게 논리와 팩트가 없잖아요. 네. 저는 논리와 팩트로 반기기 때문에 뭐 재밌긴 했었어요 그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원래 법조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일부러 법적으로 그쪽 분야에서 대한 많이 좀 여쭤봤습니다. 근데 역시 기대대로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그 저희 서정욱 TV에서 정치할 때, 네. 정치할 때 있고 우리 기자님 선배님, 예. 한번 이게 제대로 모셔서 총선 분석 한번 저도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